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 담을 주식 찾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하락장에 담을 주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목표 수익률은 금융소득으로 5년에 10배 만들기, 세전 기준 10배 만들기로 잡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 머니와 제가 5년 뒤에 벌고 싶은 돈의 차이가 10배 정도 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복리수익 연 60%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성공한다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5년간 2배 먹는 종목을 3.4번 매수해서 제때 팔면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 포트폴리오에 몰빵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를 5개 정도로 잡아본다면 5개 종목이 3.4번씩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성공률이 100%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 70%로 가정한다고 하면 약 25개 정도의 종목을 골라야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5년 동안 25개 종목에 배팅을 해보는 거죠. 성공을 하면 저의 금융소득으로 인한 재산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다 보니 4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보다는 개별주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승기엔 무거운 종목보단 가벼운 종목, 즉 중소형주를 비중을 늘려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고점에 매수하면 이 하락 조정기를 버텨야 하는 기회비용도 있고 다시 올랐을 때도 기대수익이 그다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하락했을 때마다 매수하는 것을 전략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유동성의 시기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5년 생각하면 이 유동성의 시기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주식을 담을까 지금부터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둘 다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둘 다 대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클의 상승기에 있는 주식과 성장주 위주로 가야 될 것이라 생각했고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ETF나 배당 성장주도 일부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틀을 바탕으로 우선 각각에 해당되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타는 메모리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5년 동안 상승기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엔 요즘 핫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플랫폼, 그리고 5G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ETF 같은 경우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특정 한 개별 주식을 담기 조금 부담스러울 때 또는 확신이 아직 없을 때 그래도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면 담아볼 만한 이런 산업 위주의 ETF를 생각해 봤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사이클 상승주보단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이 성장주들이 더 매력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AR, VR, 시스템 반도체, IoT, 5G 주식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ETF 같은 경우엔 최근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크 ETF나 또 나스닥 기반의 QQQ ETF 등을 우선 생각해 보았고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엔 코카콜라, 스타벅스,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후보군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후보 산업군을 바탕으로 먼저 산업 규모, 성장성, 밸류체인, 제품 구조 및 원리 같은 산업의 이해에 대한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안에서 기업 목록을 정리하고 매력도에 따라 저희가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는 기업 선정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한 뒤에 변화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인데요. 처음에 선정했던 이유와 다른 요인이 발생하거나 또는 더 매력적인 기업이 등장하면 이것을 역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어떠신가요? 기대되시나요? 그럼 오늘은 직투 유니버스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제품 구조 및 원리를 다뤄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LG Chem is the best cell and module provider in the world. Also, LG Chem possesses a patented technology for ASIC chip, which controls battery output, and for BMS, which maintains the optimal condition and charge-discharge cycle. LG Chem provides solutions from cell and pack designs to requirements by automakers.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구조는 가장 작은 셀,
그것이 모인 모듈, 그리고 그것이 모인 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셀, 모듈, 팩. 이렇게 셀, 모듈, 팩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BMS입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작동 중에 많은 열이 발생하는 배터리는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온도나 충전 상태, 전압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렇게 셀, 모듈, 팩의 구조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의 셀은 리튬이온 전지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리튬이온의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충전과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리튬이온 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그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것은 딱 4개입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간단하죠? 이것들이 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여기서 먼저 분리막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리막은 양쪽에 있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게 분리해주는 막입니다. 만약 이 분리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튬이온 전지 작동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충전 단계입니다. 충전이란 나중에 사용할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과정입니다. 리튬은 가장 불안정한 원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산화 니켈, 산화 코발트 같은 산화금속과 함께 있을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소엔 이 양극자에 있는 산화금속과 함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 전압이 들어오면서 리튬이온과 전자가 분리되고요. 리튬이온은 전해액을 통해 분리막을 통과해서 음극으로 가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갑니다. 모든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면 이것을 완충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제 사용되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사용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방전인데요. 방전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니까 그냥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시작하게 되면 리튬이온과 전자가 다시 분리됩니다. 리튬이온은 전해액을 통해 분리막을 통과해서 양극으로 가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양극으로 가죠. 이렇게 모든 리튬이온과 전자가 다시 양극으로 이동하면 이것을 방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앞서 살펴본 4가지 파트의 기능 및 소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과 음극입니다. 이 양극과 음극은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데요. 배터리의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하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에는 전압과 전하량을 높여줄 수 있는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리튬에 코발트가 함께 들어가 있었으나 에너지 밀도와 및 가격 절감을 위해 최근에는 니켈이나 망간, 알루미늄 같은 소재도 섞어서 쓰는 것이 대세입니다.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뉴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양극 때문이란 거 아시겠죠? 음극 같은 경우에는 흑연, 맞습니다. 연필에 사용되는 흑연이 사용되는데요. 전하량 증대를 위해 인조흑연을 사용하거나 가격 절감을 위해 천연흑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실리콘을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전해액과 분리막인데요. 이 전해액과 분리막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보다 안정적으로 이온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배터리 용량 확대 및 안정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다만 이 액체인 전해액은 고온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가스로 변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체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고체로 대체되면 이 전고체는 전해액과 분리막을 동시에 대체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해액과 분리막을 생산하던 업체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 2가지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 모듈 팩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단위입니다. 셀 모듈 팩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리튬이온 전지의 4가지 파트입니다.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 파트의 주요 기능과 소재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오늘 알아본 각 파트별 생산 기업들을 쭉 리스트업 해보고 매력도에 따라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